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오후 12시 19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가 암호화폐 입법 지원 관련해서 원탁 회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회의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크립토 친화적 캐나다 억만장자 기업가 마크 큐반 그리고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 등을 비롯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선임 고문 그리고 뉴욕주의 지 브랜드 상원 의원 그리고 콜로라도주의 조 네이구스 하원 의원이 참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오늘 아침 회의는 희망적이고 미래로 이동하는 첫 단계였다라고 말하면서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전했지만 동시에 미국 SEC 위원장 게리 겐실러와 그리고 다수 민주당원들에게는 암호화폐와의 불법적인 전쟁을 계속 지지하면서 미국의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저격했습니다. 특히 게리 겐실러는 시대의 러다이트, 기술 파괴주의자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꼬집었는데요. 최종 판결을 앞둔 현재 리플 SEC 현 소송 당사자의 여전한 팽팽한 싸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탁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첫 단계라고 한 만큼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가기에는 무리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업계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요구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당 원탁회의가 한 차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정기적으로 반복이 되어야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입법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리플 CEO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미국 내 규제의 불명확성, 게리 겐실러의 악의적이고 비도덕적인 집행과 산업의 발전을 저지시키려는 행위, 그리고 리플의 기술이나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이 미국 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코인베이스나 마크 큐반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원탁 회의가 바이든의 대선 행보에 있어서 실제로 그가 공약으로 제시할 내용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임으로써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임팩을 주었고 또 본인의 대선 행보에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바이든 역시 가만히만 있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도론적 입장에서 어떤 행보를 펼칠 것으로는 기대가 되는데요. 그 과정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원탁 회의가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법권과 행정권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에는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 정부 산하 밑에 있는 SEC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향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이번 달 7월 25일부터 예정된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주제로 한 오프라인 컨퍼런스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행보에 바이든 적지 않은 조바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네크가 리플의 XRP 대신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한 이유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솔라나는 이더리움과 유사한 블록체인 특성과 탈중앙화 특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단일 기관이 솔라나의 20% 이상을 통제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체인을 중단할 수도 없다라는 점에 주목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리플 XRP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는 새로운 ETF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ETF를 시장에 내놓으려면 여러 이해관계자가 동의해야 한다. 규제 당국, 발행사, 시장 인프라 제공업체, 최종 소비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그런데 XRP를 생각할 때 내부 확신과 고객 수요가 부족하다.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부 확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소송 해결과 대선 결과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객 수요는 전적으로 리플이라는 회사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적인 수요를 IPO 전까지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리플이라는 회사의 행보와 뉴스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탈중앙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솔라나 역시 현재 SEC의 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이고 또 솔라나의 경우에는 선물 ETF가 없기 때문에 바네크는 이더리움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더리움과의 큰 차이는 이더리움은 선물 ETF가 있기 때문에 미국 SEC가 현물 ETF를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사실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네크가 솔라나 ETF를 신청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라나의 경우에는 승인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이 CNBC와 스태티스 차타드로부터 2024년 세계 최고의 핀테크 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고객의 수요는 이런 결과들의 누적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기현 크립토컨트 CEO가 X를 통해서 비트코인 연구 보유자, 출금 기록 없는 커스터디 월렛이 최근 30일간 보유량을 8.5만 비트코인을 늘렸다라고 합니다. 이 지갑들은 ETF도 아니고 거래소도 아니고 채굴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같은 기간에 ETF에서는 16,000 비트코인이 유출이 됐다. 누군가는 패닉셀을 나서지만 다른 누군가는 매수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4분기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FTX가 160억 달러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CPI의 긍정적 발표로 9월 금리 인하가 가시화가 되면 또 고래들은 하반기에 가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 투자자 분들도 7월에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좋은 기회를 잘 선점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